우리 새누리당에서 생각할 때 그 야당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분, 그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당이 아주 공경에 빠질 만큼 야당의 전략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전략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가장 젠틀맨, 저희 아주 가장 베스트 프렌드. 안녕하세요.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김민지입니다. 하루 동안 친절과 배려를 베풀어주는 친구와 동료, 늦은 저녁, 하루 동안의 피로를 풀어주는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까지.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칭찬해야 할 분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의 무심한 일상 속에서 칭찬 한마디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 역시 일상 속에서 칭찬을 실천하며 화합과 소통을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칭찬 주인공, 과연 어떤 분일까요? 네, 희망을 디자인하는 아이디어 뱅크 민병두 의원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은 평소에 남다른 기획력으로 당내 중요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민병두 의원은 워커홀릭이다, 이런 편견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즐겨하는 취미나 특히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아, 사진 찍는 거. 예. 특히 인물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자연 사진은 접근하기가 제가 어렵고 네. 그런데 인물 사진은 살아온 삶의 궤적, 그다음에 그 주름살 하나에 있는 삶의 깊이, 이런 걸 담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좀 더 저널리즘 쪽으로 접근하면, 그러니까 보도 사진 쪽으로 접근하면 그 시대의 사건의 기록이잖아요. 그 시대의 증명이잖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김재원 의원께서 의원님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칭찬과 함께 직접 영상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그 편지 의원님께 휴대전화로 직접 보내드렸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어요, 네. 의원님? 민병두 의원님 안녕하세요. 요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늘 TV 촬영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은 자주 못 뵈서 안타깝습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또 우리 새누리당을 혼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쉬시면서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민병두 의원님께서 늘 잘 되시고 또 민병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정치를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네. 네, 좋습니다. 같이 두 분이 방송하셨다고. 네. 몇몇 방송에 고정 출연을 했죠. 같이 하셨고. 예. 시사 전문 채널에서 한 2, 3개월 정도 매주 네. 고정 프로 나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편에서도 한 4, 5개월 정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 12월 2일 날 국정원 개혁 10개 항을 사전에 합의를 했죠. 그래서 그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예산안도 통과가 됐고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역사를 조금씩 전진시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얼마 전에 정당 사상 최초로 정책 엑스포가 개최가 됐잖아요.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정책을 세일즈하고 정책을 쇼핑한다,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만나서 정책을 건의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정책 엑스포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얼마든지 자기 건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정책이 채택이 되면 멘토 의원을 붙여갖고 입법으로 완성해 주자. 굉장히 새로우시네요. 그런 게 하나였고, 또 좋은 지방자치단체에 의미 있는 정책이나 조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와서 전시를 하고 사례 발표를 하고
그래서 갖다 정말 참 좋은 지방 정부를 구현한다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그 정보점 확산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용적 성장과 중산층 살리기라고 하는 걸 올해 주제로 상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의미 있는 깊숙한 토론을 갖다 함으로써 사회를 갖다가 한 방향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끌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획한 것이었고 많은 분들이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원님 활동을 봐도 실제로 야권에서 입법 역량이 가장 우수한 의원으로 알려져 있으신데요. 그래서인지 항상 전략가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전략과 정책의 결합을 화두로 삼으셨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지요? 그 단순한 법들이 있죠. 내 생활 조금씩, 불편함을 조금씩 개선하는 법이 있고 사회를 의미 있게 이렇게 진전시키는 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령 가불관계를 시정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법들은 굉장히 입법을 할 때 전략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 많은 사례를 갖다 축적하는 것, 그 다음에 지지자들을 갖다가 더 넓혀 나가는 것,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해줘서 저도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이렇게 두루 갖추신 때문인지 정치 입문 때부터 기획통, 전략통 이렇게 많이 불리셨거든요. 이런 칭찬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가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은 사실 세상을 매일매일 조금씩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크게 바꾸는 건 정치죠. 정치에서 기획과 정책을 잘한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자체에서 고맙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기획과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산맥을 제가 넘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제 의원님께서 또 다른 동료 의원을 칭찬해 주실 시간인데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 결정하셨나요, 의원님? 네. 그렇다면 이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탄탄해요. 탄탄한 분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몸이 탄탄하냐? 논리가 탄탄해요. 논리가 탄탄한 분이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치인을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 하면 콩그레스맨 회의, 콩그레스는 회의 아닙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인간. 그 이전에 러메이커예요. 입법가예요. 국회의원의 책무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 때 있어서는 굉장히 입법 논리를 탄탄하게 꾸려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분은 그 같은 편에 섰을 때 큰 도움을 받았고, 가령 24시간 영업을 제한하는 가맹사업법을 통과시킬 때는 이분의 도움이 컸어요.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입법이 됐을 때는 이건 민병도의 승리다. 이 민병도 입법의 승리다라고 크게 평가까지 해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상대방의 논리가 무엇인가, 상대방의 논리가 꼼꼼하면 꼼꼼할수록 이쪽의 입법 논리도 더 꼼꼼하게 다져가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그렇게 법 논리가 탄탄해야지만 사실은 섣부른 입법이 안 나오고 타협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늘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민병두 의원님께서 탄탄한 논리를 가진 분이라고 칭찬해 주신 이분 누구신지요? 김용태 의원입니다. 예,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입니다. 네, 이제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는 칭찬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무엇이 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서 꼭 아이들 칭찬을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다. 나 엄마한테 들었는데 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아빠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 그 결과 애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즐겁습니다. 왜? 그러면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거는 흔히 하는 말이고 칭찬을 해야지 사람이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네, 장벽을 뛰어넘는 희망 바이러스 민병두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경제 민주화와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입법적 돌파를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뜻을 같이 했지만 일정한 성과를 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